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방선 가운데 가장 핫 지역이 다름 아닌 전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 보니까 보궐선거는 평택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많고 예. 지방선거는 전북 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예. 야, 민주당도 지금 그 정청래 대표와 그 다음에 조성래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금 전북을 체크하고 엄청 있고.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지방선거에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예. 탱크데이 논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대국민 사과,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나중에 봤는데. 예.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이는 게 정용진 씨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사과문을 자기가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예. 상의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나름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썼을 텐데 그거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언론의 질문을 좀 받고 진정성 있게 답하는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죠. 없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보면 자신도 없는 거고 진심으로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하여튼 그 신세계 입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펼친 이벤트인데 예. 위기 극복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용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블라블라블라.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가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 예. 그러면 결국 내가 옳을 수도 있다라고 본인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던데.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하게 증거가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고 그걸 안 떠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사 내의 일반적인 분위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게 그 원인 제공을 한 대표적인 당사자가 정용진 씨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나 같은 사람 생각도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읽히는 거죠. 그렇죠. 나도 네.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멸공을 외친 거다. 그런 식의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댓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일부에서는 듣는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뭐 일반론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명하고 싶겠지만 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그게 진솔한 반성과 사과라고 생각하겠느냐, 여전히 여기는 하여튼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부산에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을 3군데를 한번 들러봤습니다.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걸어가면서 부산 시내를 도보하면서 보이던데, 스타벅스 거기도 많죠. 군데군데. 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사람이 듬성듬성하고 백화점 쪽은 여전히 붐비더라고요. 예. 광주에서는 지금 그 스타벅스 막 그 깨고 그다음 불매운동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전주는 신세계백화점이 없죠? 없습니다. 예. 전주도 스타벅스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네. 예. 어때요, 전주는 스타벅스? 제가 전주를 못 봤습니다. 부산은 봤는데 그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매장의 경우 듬성듬성하더라고요. 네. 다들 뭐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리고 서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근데 해명을 이제 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국힘이 정치쟁점화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도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그 5.18과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힘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어떻든 이거는 폄하해야 될 혹은 그냥 그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쟁점의 대상으로 돼야 된다. 예. 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이 가해자 입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정하고 항상 거기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죠. 말로는 입으로는 뭐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네, 뭐 자기들도 광주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네, 뭐 이런 식의 쇼를 많이 하잖아요. 망월등묘지 참배하고 뭐 무릎 꿇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지만 이게 진심으로 그런 과거의 그런 군사독재 만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유전자를 이어받은 정당으로서 그 유전자가 지금 작동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낸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무슨 뭐 스타벅스 커피 들고 뭐 투표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대표가 나서서 선동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 당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월 3일 스타벅스 커피 손에 들고 이재명 민주당 실밥 나눠갑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에 갑시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거는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이상한 것 아니 스타벅스 마시겠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기업이 하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거고 의도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지만 선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이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그 정용진이 옛날부터 보니까 국힘 쪽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싫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그 일배 극우 현상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지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서 그거를 국정을 담당하는 분 입장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방치돼서 되겠냐.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스타벅스 들고 와서 투표해가지고 심판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가 빠져있잖아요 거기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하니까 싫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순전히 그냥 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공당인가,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스타벅스 그 선불 충전 카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야, 스타벅스는 이렇게 환불을 하려면 예. 60% 이상을 써야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어요. 그 그렇죠. 불매운동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꿈쩍도 않다가 이번에 그 신세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겠다. 이걸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왜 6월 1일부터 2주만 주느냐. 이거 내 건데.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제 일부 그런 해명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를 100% 바로바로 환불해주게 되면은 소위 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면 돈 세탁을 하려면은 스타벅스 상품권이 얼마짜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를 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돈 세탁은 큰 자금을 가지고 할 때 세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최대한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스타벅스 상품권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되는 일인가? 아니 근데 기껏해야 많아야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렇겠죠. 상품권이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 납득은 안 가는데 본인은 뭐 정부 방침 핑계대고 무슨 약관 핑계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면은 2주간은 왜 되는 거야 또? 그럼 2주간은 자금 세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말대로 따지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그룹 자체의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신세계 내용을 보면 원래 그 탱크라는 명칭은 텀블러 제품명이었고 5.18, 5월 18일 날짜가 우연히 잡혔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치고는 5월 18일 날짜에다가 탱크에다가 책상에 탁까지 있는데 네. 이거를 누가 우연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계속 겹친 거다. 그리고 예. 탱크라는 것도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또 뭐 만든 데서 그렇게 붙인 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모르겠어요. 이제
법 기술자들의 조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른바 그 벅꾸라지들의 그렇죠. 조언이 들어가요. 법적 책임을 면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면이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게 생기고 나서. 8일 만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바로 해야죠. 그렇죠. 문제가 그리고 그거 확인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네. 또 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일부는 그러잖아요.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자기네 메신저에 남아있는 뭐 일부만 지금 확인할 수 있었고 결제 과정이나 개통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루면 충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이사를 경질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죠. 바로 조사해서 최소한 2, 3일 안에 발표를 했어야 그러니까 되죠. 그 추가로 소요되는 일주일 정도는 뭘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문구로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한테 제일 타격이 적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게 그렇게 뭐 불합리한 추측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신세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사람들한테 이게 진심으로 안 다가가는 이유를 본인들도 좀 지금 느끼셔야 될 텐데 그냥 걱정이네요. 거기 몸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국무회의 때 이를 한번 논의해봐야겠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일베 폐쇄와 관련해서 국민청원까지 검토했는데 예. 그 폐쇄가 안 됐다면서요. 법적으로 힘든가요,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예.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트 전체가 다 그런 얘기들로 도배돼 있는 게 또 아니고 일부 또 선의의 이용자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늘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표현의 자유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로 짓밟고 조롱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인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항상 이 대한민국 극우의 그 태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이 그런 반론을 딛고도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경종이 울리고 뿌리가 뽑힌다면은 정부로서 그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면은 또 딴 데로 옮겨가 가지고 또 할 거고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글 올린 사람들을 그러면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징역을 살릴 거냐. 이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좀 했겠죠. 그리고 예.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숙주정당으로서 지금 국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나쁜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오히려 현상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을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마 집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에서는 신세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스타벅스 본사에서 35%콜 옵션을 행사를 해서 예. 스타벅스를 제대로 혼내야 된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예.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한국 스타벅스의 해명이 그 애초에 자기들이 계약 관계에 맺어왔던 그 브랜드 가치 훼손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다 있고 지금 그 명확하게 결과가 나왔느냐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행사해가지고 일종의 경영권을 회수하는 모양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되살아나는 거냐 그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 35% 싸게 사가면 뭐해? 어차피 이제 갔다가 이미-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복합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정영준 회장은 과거 SNS 발언, 그러니까 멸콩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죠. 4월 16일 그런 그 사이렌인가요? 그 예, 논란도 사이렌 있잖아요. 뉴스, 예. 그럼 이번에 좀 그 신세계 차원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의 오간 메신저 부분에서 아니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일부 보도가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던데 그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런 미흡한 인식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신세계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거는 정용진 씨의 태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기업에서는 오너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탐지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조직생활 해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오너 리스크, 리더 리스크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난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런 뉴스 나오던데 노무현 대통령 그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예. 초등학생이나 그 젊은 친구들이 일베 손가락을 해서 비하했다 뭐 그런 것도 나오던데 혹시 네. 그 영상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영상은 못 보고 뉴스, 그분들 예. 사진 찍는 거 노무현 대통령 예. 그 그리고 이렇게 그 일베 그 손가락을 표시. 하던데.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 이제 그날 추도식에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했대요. 심각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맘먹고 온 거예요, 이제 조직적으로. 근데 그거를 특별히 거기서 무슨 뭐 행패를 부리지 않는 마당에 거기 와서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거를 일거에다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뭐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날이 날인 만큼 또 네.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상한 식의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일베라는 게 사회의 음지에 항상 기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독보석 같은 존재인데 이 시작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명박 때 이 토양을 마련해주고 어찌 보면 부추기고 과거 기사들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다 견학을 시키고 그 국정원 시계를 나눠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들이 일베에다가 절대 시계, 절대 반지 이러면서 인증샷을 올리고 하는 게 또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주 저급한 그 비인도적인 하위 문화가 그 뭔가 이렇게 현실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고 쿨한 거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 또 극우가 장악한 이제 대한민국 이 수구정당 국힘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게 자신들의 표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조장하고 방치한 측면이 있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방치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젊은 층의 인기가 없는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수구 정당의 모습을 너무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소위 일베라는 매체 또 극우적인 마인드 그런 장난질을 통해 가지고 이쪽 세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당이 조직적으로 어찌 보면 부추긴 면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투표 시간을 늘리고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국힘은 항상 반대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 그 다음에 뭐 사전 투표 기간을 늘리자. 아니면 투표 시간을 더 늘리자. 이런 거를 제도화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를 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의 또 선거 전략이나 목표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 연령 인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순순히 합의하고 해서 지금 이게 19세로 내려간 거거든. 예. 그 배경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본인들이 조장하고 만들어 왔던 예.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여론조사 결과 때마다 이 70대 이상하고 20대 남성들이 이게 연동된다. 정치적 성향이 극으로? 이런 게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겉으로 그거를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권력을 탈환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또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숙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이게 박멸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힘도 한 목소리로 나서가지고 이런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는 민주사회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러면은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자들이 이렇게 하냐고요. 이제 뻔히 보세요. 이거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대본에 표현의 자유 들고 나올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풍자만화에 대해서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고 그거 뭐 시상식 한 거 가지고 문제 삼고 막 이랬던 네, 그랬죠. 집단이잖아요. 예, 예.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윤석열 차 뭐 이런 거. 그런 열차에. 그때 그런 거를 탄압하는 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 표현의 자유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배를 위한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고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데 필요한 진짜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늘 외면하오던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인간의 불안전성에서 오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심판이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걸 유권자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또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그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나온 현대건설 그 대표가 예. 부실 시공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서울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대희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오기영 민주당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질의를 이어가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표님, 그다음에 쭉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철근 누락 사건 이것에 대해서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죠. 그렇게 본다 안 본다 본인이 전문적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네. 예, 맞다는 거.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예, 부실시공 맞습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안대희 전 본부장님,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임충근 본부장님,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누락 시공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누락 시공. 예, 중대한 누락 시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아니 근데 현대건설이 부실 시공이라는데 뭘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작 그 시공을 해서 법적 책임이나 또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발뺌을 하려고 하고, 예.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나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예. 부실 시공이라고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도리이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거꾸로 지금. 가는 현실이 이거를 와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근무하는가를 제가 내란 사태 이후로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윤석열 같이 이상한 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왜 그대로 따라가는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윗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똑같이.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해야지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이 있어야지 정부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늘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아먹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떻게든 오세훈을 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걸로만 보이지 국민들의 안전을 어느 순위에 놓고 있는지가 너무나 처참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예. 세상에 부실 시공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국토부 상국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얼마 전에도 그 서울시 지금 시장 권한대행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바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적했더만요. 그럼 앞으로도 철근 반만 꽂아도 된다는 거냐.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고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참. 국토부 철도국장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조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실 시공이다. 예. 국토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토부 철도국장 아니라도 그냥 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계도에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두 묶음을 넣으라고 설계를 한 사람은 투번들. 예. 투번들을 거기다 적은 사람은 그러면 철근 많이 팔아먹으라고 거기다 그렇게 한 건가? 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철근 많이 들어가야지 철근 회사가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늘어나서 자기가 보찌를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건가요? 설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리고 그거를 놓쳐서 감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못 봤다고 한 감리회사 사람들도 명백히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될 서울시 사람들은 아니래. 그게. 야, 이거는. 그리고 그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투번들이 아니고 원번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예. 뭐 줄자 들고 와서 열심히 제거하더만 제거. 정작 그게 몇 개인지는 안 쉬는 거야. 와, 거기서만 잡았어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니까 보십시오. 그런 그 감리 제도라는 걸 만들고 그 감리 현장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시공과 관련한 여러 회의를 뭐 수십 차례 하고 그중에는 안전점검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뭐 17번 했다고. 그게 다 왜 생긴 거예요? 그간에 이런 참사가 뭐 성수대교 참사도 그렇고 많은 삼풍백화점 참사도 그렇고 그런 여러 번의 우리가 참혹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예방을 하고 철저하게 이거를 그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옛날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본인들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뭐부터 체크해야 되는가를 아니 거기 감리하는 사람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에 써있더만 설계대로 돼 있는가 뭐 그거는 그 기술적인 저기 알고 맞는 것인가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써있던데 예. 다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서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서 보존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시키니까 가서 할 수 없이 자들이대고 그냥 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자체로도 되게 심각한 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언론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 많이 씁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십 번 했던 얘기가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무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돼버린 거야. 예. 참. 철도국장은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철근 누락과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향후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왜 향후 감사를 통해서 따집니까? 신작에 이거가 드러난 거는 지금 한참 됐잖아요. 벌써. 그렇죠. 예. 즉시 했어야지. 그럼 뭐 즉시 했을 텐데 향후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확실하게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예. 이런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GTX가 지나면 일평균 수송 인원이 11만 5천 명이래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만에 하나 사고라도 하면은. 그러니까요. 지하 5층인데 지금 지하 3층까지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또. 올렸습니다. 예. 와, 그러면 생각하면 이게 그 시공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익명으로 댓글들을 많이 다시더만요. 내가 예. 공사 현장에 많이 있어 본 사람인데 아, 그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철근 위에 이렇게 무슨 꼬다리 같은 게 붙어 있어 갖고 예. 그 한층 올릴 때마다 그거하고 맞춰서 철근이 이렇게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아예 공사 구조 자체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5층에 4층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예. 자기들은 철근 2번들을 가지고 이으려고 보니까 반이 없었던 거 아니야. 예. 근데도 그냥 어떻게 하고 또 올렸다는 거야, 3층까지.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런 건 그 무슨 보강 대책이라고 서울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나오던데. 덧댄다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콘크리트 벽 앞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철판을 붙여갖고 보강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도가 왔다 갔다 하면 진동 등으로 나중에 그렇죠. 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만약에 불이 나면 접착제가 다 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 연한 같은 것도 철판 콘크리트하고 달리 접착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에폭시가 됐던 본드가 됐던 그 생각해보면 오래 안 갈 것 같잖아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그거를 가지고 보강 대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서울시는. 계속 예. 지금 뭐 문제 없다. 그 문제 없는 게 시민들한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오세훈한테 문제 없게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억지 쓰는 걸로 계속 보이잖아요. 예. 참 문제.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그 정부가 GTX 민간 사업자에게 400억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민 혈세가 나가는 건데, 이게 그 영업 손실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에게. 네. 정부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렇군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이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기들이 한 3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공사 지원금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 그래서 공사 지원으로 발생하는 GTX-A 민간 사업자의 줄어드는 운영 이익은 정부가 줘야 되는데 한 5달가량 지원될 걸로 예상해서 추가로 들어갈 돈이 4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건설로 가는 돈은 아니고 GTS의 운영 네. 주체인 네, 사업자를 그렇죠. 말하는 네.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이 공사하는 사람들, 감독했던 사람들 책임을 다 안 해가지고 그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개통이 늦어지면 그만큼의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천안 거죠. 논산 그 고속도로 있을 때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이거 해. 손실이 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 줄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400억을. 아,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이거는 그 400억은 그쪽에다 주는 거는 맞고 예. 이거를 이제 정부가 그냥 물어주고 털리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보면 구상권을 정부가 서울시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서울시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네,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 혈세로 댓글이. 나간다는 네, 거예요. 네. 댓글에 구상권 보면. 행사 대상은 당연히 예. 서울시, 예를 들어 넓힌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철도공단, 예. 그다음에 현대건설, 감리회사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 예.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감리회사는 뭐 그렇게 해서 망하면은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왜 애꿎은 시민들이 안전도 위협받고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 예. 그러니까 시장 하나 잘못 뽑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참. 아, 이거 정말 저는 그 이번에 그 철근 누락 사건을 볼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글쎄 말입니다. 아이, 참. 다음은 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인 부산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그 숙박업소 그 티켓을 잡았을 텐데 네. 일부 숙박업소에서 그걸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백만 원 주고 판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민폐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안표 장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 선점한 다음에 예. 와. 하여튼 부산은 이번에 BTS 공연 관련한 숙박비 소위 바가지 때문에 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명단 공개해야 돼?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그 해당 숙박업소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홈스테이 같은 그 공급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하겠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그 K컬처 문화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면서 예.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지금 그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피서철의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값에 바가지 씌우는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문제의식은 계속 일관된 거죠. 공공의 재산인 계곡가에다가 평상 놔두고, 예. 또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 석유 수급 문제가 불안정해지니까 왜 매점 매석하는 거 문제. 그 업자들이 왜 이게 업자들이 하는 말. 예. 공급하지 않고 가격 올리면서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는 공급 안 하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일관된 맥락인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불공정이 승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마음속에 큰 죄의식 없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한몫 보자. 예.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재벌들은 막 몇백억, 몇천억씩 헤쳐먹어도 그러더니 우리 지금 이럴 때 돈 좀 벌자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볼멘소리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그 탐욕지향적인 지향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국가 이미지나 향후에 우리 이제 이 K-팝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좀 시민의식을 가지고 막아내야 될 일이죠. 예. 정말. 이번엔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해외 코인을 챙겼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코인을 직접 챙기고 그리고 2만 1,000개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은닉했다라는 의혹인데 본인은 이제 형님 돈을 관리해줬다라고 해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해명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던데요. 그 뭐 형님 계좌에 나왔으면 그런 설명으로 갖다 붙이기라도 하겠는데 본인 계좌다 보니까 또 와이프를 등장시키더라고. 전화할 때 와이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형님 거를 해주는데 그러면 왜 와이프가 하며 뭔 전혀 논리적인 설명도 안 되고 그러면 와이프가 뭐 코인 채굴 전문가라서 그러면 형님 걸 대신 해준 거냐. 예. 그것도 아니고 유정복 씨 본인도 그 무슨 전문 그 위탁 직원이랑 또 계속 통화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날짜도 아주 신기하더라고. 계엄 날짜가 다음 날 딱 잡아가지고 12월 4일과 그러니까 24년 12월 4일과 네. 그다음에 12월 14일. 14일. 예. 그러니까 12월 4일은 계엄 바로 다음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12월 14일은 윤석열 탄핵 그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12월 연말에 있는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꼼수를 부리는 게 이제 1번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계엄이나 이제 탄핵 상황을 통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소위 기득권들이 유지하던 어떤 독점이나 독식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내 거를 빨리 챙겨서 빼돌려 놓자. 아주 악질적이고 악성이죠. 이 사람이 유정복이라는 분이 평생 공무원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저 임명직, 김포 군수 뭐 이런 것부터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지방자치로 바뀌니까 김포시장을 하고 당선돼가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 기억에. 국회의원도 했죠. 국회의원도 네. 거기서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시장까지 됐는데 그 공적 마인드라는 게 거의 평생을 공무원을 해왔던 사람한테 공적 마인드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국힘에 가가지고 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던 게 예전에 보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이상민이든 박성재든 이완규든 어느 부분에 그 사람들이 공적 마인드가 있습니까? 그냥 패거리 의식, 그 다음에 두목 추종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은 나한테 정보가 오고 이게 이득이 돼서 내 재산이 불어나더라. 이런 거를 국힘에 몸담고 있다가 심지어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보이잖아, 그 현상이. 예. 이해훈, 김용남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파워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직함을 원하는가. 그냥 생각하면 그 정도 돈 있으면 나 같으면 뭐 이렇게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와서 고생하고 뭐 어디 시장 하겠다고 또 고생하고 안 하고 그동안 지고 편안히 여행 다니면서 형님 와이프 같이 다니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코인 채굴하고 그렇게 살면 재밌을 거 아니야. 돈도 늘고. 근데 돈이 있으니까 명예를 갖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고 옛날에 이 얘기를 국힘 쪽에서 자기들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가장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김영삼 씨가, 김영삼 대통령이 예. 권력과 부를 한 손에 다 가질 수 없게 하겠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재산 등록이 시작된 거잖아요. 공직자 재산 등록이. 예.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이 시작될 때 예.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예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호의호식 하던 시대는 내가 끝내겠다. 아, 예. 근데 그 사람의 후예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응?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공적인 지위나 공적인 자산은 다 나의 사익을 위해서 집중한다. 그리고 또 현상적으로 보면은 거기 또 그 틈에 껴있으면 또 재산이 막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죠, 진짜. 이 사회가.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현혹돼가지고 또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의 행각이, 자기들의 행적이 어떤 건지 자기 본인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숨기고 있는 거일 뿐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 찍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망하고 성공한 사람들, 응? 뭐 부유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찍어줘야지 그래도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져.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더 믿을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저 무지랭이들. 응.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따로 챙겨서 호의호식 할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으로도 나는 개돼지가 되기 싫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언제까지 이 설명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선거를 앞두고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후보가 되며 거기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인천일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이미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 유정복 씨가 대선 때 무슨 사람 동원해가지고 무슨 나쁜 짓 한 게 있대요. 그 선관위 적발돼가지고 이미 고발되고 당해서 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재판 때문에라도 시장을 오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가 되잖아.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동지적인 유대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네가 밀어서 당선시킨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날, 그 다음에 지네들의 대표자로 있었던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그런 날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의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집단인 거고, 근데 누가 누구한테 또 배신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정치 세력에다가 어떻게 표를 줍니까 매번. 진짜 답답합니다. 네. 대구가 지금 이미 엎어졌다는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무리 대구에 사셔도 그렇지.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데 박근혜가 지금 돌아다닙니까? 아유 참. 박근혜가 지금 충남까지 가고 있던데요, 보면. 네, 충청도까지. 우리 어머니 고향 뭐 이러면서 충청도가 또 가고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윤석열하고 비교해봐라. 박근혜는 얼마나 억울하냐. 근데 윤석열이나 박근혜나 다 자기들이 지체해서 뽑았던 대통령들 아니에요.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서울시도 그 내란 세력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계속 사고도 안 나는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를 선거 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뭐 사고가 났습니까? 그 그러니까. 발언은 아니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고 지금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고가차도가 지금 무너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 사고가 나면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 이제 또 그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러겠지. 예. 전북지사의 경우 지금 이원택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관영 후보의 그 대통령 교감 언급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급히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를 민주당만이 다 흡수하는 게 그 선거 전략상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거니까 어떻게든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참 모양새가 여러 가지 좀 너무 안 좋죠. 김관영 지사 쪽에서는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그리고 이 억울하게 당한 이유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편파적인 그런 조치 때문이다. 그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뭐랄까 이제 감정적으로 도민들에게 수용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저쪽은 막 단식까지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별일 없다고 넘어가고 여기는 왜 정권석화처럼 제명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조치를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그 돈 봉투를 돌리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어떻게 선거를 임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했잖아요. 그 뭐 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딴 데도 다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가 녹취가 나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당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 그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런 반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선거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싸움이거든. 그런데 이제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나와 이원택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정청래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후보들이 또 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 합세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선 과정에서 공천 그 경쟁 과정에서도 그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공정성의 문제를 계속 지금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호남 지역 각 곳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런 점들을 도당이든 중앙당이든 민주당의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해소하는 과정들을
착착착착 진행했으면 이런 얘기들이 잦아들었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방선거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지방선거의 압승에다가 두기보다는 이 지방선거의 결과나 과정을 통해서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내 당권, 내 당대표가 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이고 내가 어떤 후보를 지원해야 되고 그 각 지역별 구도에서 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당대표 되는데 유리한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세력들이 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사람들이 다 체감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 다음에 내란 세력의 확실한 진압, 이런 것들이 지금 뒤로 자꾸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예. 너무 답답하고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가.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제대로 뽑혀가지고 제대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압승을 하는 것이 향후 우리 민주정부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이재명 정부가 자신있게 또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저 지방분권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행복하고 부자 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자본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막 너무 좀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매번 선거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그 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싸우다 보니까 정책 선거는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정책 선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정책 선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맨날 뭐 정치인들은 왜 쌈만 하고 정책 얘기는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러면 내가 선거 때 판단하는 기준이 정책인지 호불호의 감정인지를 유권자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예, 유권자들이 정책을 자꾸 물어보면 정치인들이 바보입니까? 왜 정책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싹싹 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거 전략이라고 내세우면서 하는 거거든. 예.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유권자의 수준만큼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니까요. 예. 그런 점들을 우리 유권자들도 반성하면서 좀 밝은 눈을 가지고 후보들을 감별하고 투표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억울한 건가? 어느 대목에서 얼마큼 억울한 건가?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불공정했나? 어떤 지점에 어느 대목에서 불공정했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은 내가 뭐라고 알고 있고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태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얘기하면서 니네가 뭘 잘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분명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 일이 제대로 공정하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선에서 용인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아닌 것인지를 그걸 또 유권자들이나 시민만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당선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째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것이 불공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정한 절차였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째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흡하거나 아니면 자꾸 뒷전에 있으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되니까 자꾸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거예요. 지금 소위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치러내서 어떻게 이기고 저 국힘 같은 저런 내란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음을 모아도 지금 저기 할 판에 계속 지금 뭐 전북이 어떻고 평택이 어떻고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 후보들끼리 그 싸움 붙이더라고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역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 예. 이게 뭡니까? 그게 그럴 일이에요. 아, 참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지방 정부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예. 그거는 여론의 기저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데 이제 지역별로 이런 어떤 감정적인 갈등이 너무나 소모전으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거는 그 정치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구속권을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구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5월 26일 구속이 됐는데 혐의는 김수현 씨하고
고인의 그 김세론 씨 사망이 관련해서 두 사람이 김세론 씨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를 했고 네. 그리고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망 원인을 몰고 갔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고인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이게 경찰 조사 결과 AI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네. 전에도 그게 문제가 보면 미디어 됐었거든요. 오늘에 보면 모 지역 방송사가 인터뷰를 할 때 해당 회사의 그 오디오맨을 그 인터뷰를 맞아요. 넣은 그 얘기도 거예요. 나왔었죠. 예. 인터뷰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뷰를 받을 때는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중립적인 인터뷰를 받는 건데 내가 하는 오디오맨을 통해서 야 인터뷰 해줘. 그러면 기자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근데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뉴스의 그 생명감을 높이는 중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조작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말하자면 영상을 내보내는 방송 뉴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뭐 그런 점들 때문에 구속이 됐겠죠.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뷰까지 AI로 조작하는 시대냐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이제 이런 일들을 다른 어떤 일종의 레커라고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모방하고 예. 또 학습해가지고 또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텐데 실제로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온 데서 쭉 수집해가지고 아예 다른 얘기로 예. 얼굴하고 목소리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 국회하고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좀 빨리 이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 이제 저기 마련하자고 할 때 이제 국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예.